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본문은 해설 강의 녹화가 다 끝났고 리뷰 부분하고 엑스프레션 부분에 대한 해설 강의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그 본문 부분 이번 과에서는 사실은 부정행위를 보는 친구 의 모습, 그 다음에 거기에 얽힌 사연에 관한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오픈 엔딩처럼 이렇게 지금 끝났었는데요. 요거에 대한 순서를 바로잡아 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뭐가 제일 처음에 나왔는지를 먼저 보시면은요. 1번에 보니까 Emma's father had a heart attack. 자, 요 부분은 사실은 우리 지금 요 교과서에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밝혀지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맨 처음이다. 요게 사건의 시작은 요게 맨 처음이었고, 요거 때문에 이제 에마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어떻게 되었죠? 자, Emma did not answer Sue's calls and texts.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2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수가 스마트폰에서 뭔가를 읽고 있는 걸 목격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가 물리시험 바로 전에 MR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은 물리시험 전에 본 것이 요거보다는 앞이겠죠. 그러니까 요게 더 나중, 요게 더 앞. 그 다음에 어, 선생님에 의해서 was spotted 그럼 목격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nd had to leave the classroom. 자, 교실을 떠나야만 했다. 요거는 이제 역사시험 시간에 일어났던 일이었죠. 역사시험. 자, 그래서 요거는 물리시험보다는 더 나중이겠죠. 그 다음에 에마를 목격한 장면보다도 더 나중이겠죠. 그 다음에 Emma explained her situation and apologized to Sue라고 이렇게 된 건 요건 맨 마지막이겠죠. 그래서 지금 요게 6개니까 얘가 6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의 순서에서는 요 부분이 5번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3, 4를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더 나중이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되면은 1, 4, 3, 5, 2, 6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서를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 다시 한번 이렇게 정해 볼게요. 자, 우리가 제시되어 있는 이야기에서 드러난 거는 맨 마지막 부분에 아빠가 그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나중에 MI 입으로 직접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사실은 사건이 발생했던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더라. 그래서 MI 아빠가 자,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수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친구인데 왜 전화도 안 받고 그랬는데, 물리시험 바로 직전에 MR을 목격을 했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에마가 스마트폰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가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습니다. 물리 시간에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역사 시험에도 한 번 했었죠. 그래서 역사 시험 시간에 보다가 결국에는 선생님한테 목격이 당해가지고 교실에서 쫓겨나게 되죠. 선생님이 이제 손가락으로 나가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감정이 동정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내용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에마가 수를 불러가지고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막 그러면서 아빠의 사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은요. 자, match sentence with its implied meaning. 자, 내포하고 있는 의미 implied 그러면은 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래서 그 실제 속뜻을 찾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implied meaning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에서 내포 의미 그러니까 속뜻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속뜻.
실제 의미가 무엇이냐? She did not have a problem with anything. 어느 것과도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과목에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과목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그 과목을 전부 다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나왔네요. be good at 하고 be poor at 하고 이거 서로 반대말이죠. 뭐뭇을 잘하다, 뭐뭇을 못하다, 뭐뭇에 서투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마는 모든 과목을 잘한다 라고 하는 A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거 It's your favorite subject, said Lisa, teasing me. 자, tease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단서가 되겠죠.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네 라고 리사가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이 뭐 하는 거였냐? 그럼 나를 놀리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다. 그지? 막 좀 짜증나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네가 제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tease라고 하는 것이 여기선 단서가 되겠죠. tease가 무슨 뜻이라고요? 놀리다, 희롱하다. tease, 골리다, 놀리다, 희롱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tease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physics is a subject Sue loves. 수가 love 좋아하는 과목이다. Sue hates 싫어하는 과목이다. 그래서 사실 속뜻은 여기에서는 싫어하는 과목이다 라고 하는 것이 tease라고 하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better to be failure than a cheat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a cheat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영국식 영어에서는 자, 속임수를 쓰는 사람, 사기꾼의 의미라고 선생님이 강의에 얘기를 했죠. 미국식 영어에서는 cheat, a cheat라고 쓰는 것보다는 cheater라고 쓰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영국식 영어에서는 a cheat이 cheater하고 같은 뜻이에요. 요거 미국식 영어에서는 cheater라고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난 사기꾼보다는 차라리 실패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했던 것이 It is better to be a failure than a cheat 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가주어 부분이 생략되었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나는 사기꾼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였겠죠. 그죠? 그래서 I will fail even if I cheat. even if 비록 뭐뭐라고 하더라도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임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부정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망할 거야. 시험에 망칠 거야. 라는 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부정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내포가 되어 있고요. I will not cheat even if it means I will fail. 그것이 내가 시험을 망한다는 걸 의미할지라도 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B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B번 이렇게 되겠고요. think and talk 부분은 건너가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74페이지 자, 74페이지 language lounge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가 화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냥 설명을 할게요. 그냥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직접 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간접 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은요.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그러면은 자,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직접 화법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어제 누가 어떤 얘기를 나에게 하였다. 그러면은 어제 나에게 그 얘기를 한 것을 전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직접 화법. 간접 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말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이 간접 화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전달자의 입장에서 표현을 하느냐,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느냐. 그래서 직접 화법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quotation mark, 요
따옴표가 있으면은 직접 화법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달자 입장에서 전달하는 게 어떻게 다른데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아래에 있는 예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쌤이 약속을 하는데요. 화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직접 화법에서 간접 화법으로 바꾸어라, 간접 화법을 직접 화법으로 바꾸어라, 이런 형태의 서술형 문제는 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요거는 전혀 선생님이 낼 생각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화법 전환과 관계되는 거는 사실은 옛날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화법을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다지 선생님이 요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Does she have a problem? Lisa said to me. 리사가 나에게 말했어요. 그녀가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니? 라고 이렇게 했어. 자, 지금 여기서 따옴표가 있죠? 그럼 얘는 무슨 화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직접 화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간접 화법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요. 봐봐요. 자, 이 얘기를 리사가 나한테 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글을 쓰는 전달자는 나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전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쓰건 뭘 하건 글 쓴 사람, 그러니까 전달자는 글쓴이가 됩니다. 자, 글쓴이가 되는데요. 글쓴이의 입장에서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글쓴이의 입장에서 제3자는 항상 제3자죠.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한번 고쳐볼게요. Lisa said to me. 자, 리사가 나한테 말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요. 자,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의문문이 나올 때는 규칙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자, 요렇게 간접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게 돼요. 간접 의문문의 형태를 취하게 되고요. 자, 그러고 문장 안에 있는 3인칭은 그대로 3인칭으로 사용을 합니다. If she, 그 다음에 의주동 이렇게 되겠죠. 의문사를 대신하는 것이 if였고요. 그 다음에 자, said to me라고 하는 것이 과거예요. 동사의 시제는 앞에 나오는 동사와 일치시켜 주더라. 과거 같은 상황. 그래서 had a problem 요렇게 고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서 리사가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를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준다. 그러면은 일단은 앞에 나오는 요 부분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고치지 않고 쓰는데요.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이 수정이 돼요. 그래서 따옴표 안에 있는 3인칭은 고쳐도 3인칭입니다. 따옴표 안에 있는 1인칭은 주어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왜? 리사가 따옴표 안에서 리사가 나한테 얘기를 했어.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아이는 누구예요? 말을 하는 주어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고쳐지게 되고요. 자, 밑에 나오는 거 답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자, 직접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한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 그리고 간접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말을 글로 옮겨주든지 아니면은 말로 옮겨주든지 내 입장으로 바꾸어 가지고 전달하는 거, 글쓴이의 입장 또는 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바꾸어서 전달하는 것이 간접화법이다 라고 하는 개념만 기억을 하자. 자, 그 다음에 Find another example in the main text and fill in the blanks. 자, 여기에서 자, practice 부분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72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72페이지에 나오는 거 한번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서 자, 위에서 나오는 거를 밑에 이렇게 고쳐 놨어요. 자, he said to his wife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Do I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do I에 해당되는 거 위에서 찾으면 돼요. Look good. 이렇게 지금
Do I look good? 위에서 찾아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요게 바뀌는 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자, 의문문의 경우에는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바꾸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if 라고 하고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따옴표 안에 있는 I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간접화법으로 바꿨을 때는 주어랑 일치를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if he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제가 따옴표 안에 현재 시제일 때에는 앞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와 일치시키면 돼요. 그래서 looked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이렇게 고치고요. 나머지 내용은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거 She said to the clerk. 자, clerk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계산대에 있는 사람을 점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점원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점원이 여기는 지금 계산대에 있는 점원이 말을 하는 거고요. 점원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봅시다. 요 두 상황이죠. 요렇게 두 개의 상황. 점원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개의 상황인데요. 자, 하나는 남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여자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번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2번 상황에 얘기하는 것은 Do you have one in brown? 이렇게 되겠죠. 물음표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얘를 다시 고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요것도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따옴표 안에 있는 I는 주어하고 일치시키라고 얘기를 했죠. 말하는 사람과 일치를 시키고요. You는 이 사람이 누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판매원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판매원이 말을 듣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할 때 나는 말하는 사람, 너는 말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the clerk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do you have in brown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the clerk과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나오는 거 똑같이 if 그 다음에 the clerk she 그 다음에 asked 과거형이죠. 현재 시제를 과거랑 일치를 시킨다. had one 나머지 똑같이 in brown 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거. 자, 3번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Can I try these pants on? 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일단은 Can I try these pants on 이라고 이렇게 쓰시고요. 요것도 똑같이 고쳐주면 돼요. He said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래에 He said 라고 하고요. 의문문이니까 위에서 어떤 거 썼었죠? 바꿀 때 if 이렇게 썼었죠. 그 다음에 다운표 안에 있는 I는 누구랑? 말하는 사람과 일치시키라고 얘기를 했죠. 자, if he 라고 얘기를 해 놓고 난 다음에 can 이라고 하는 조동사는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he could try. 자, 그 다음에 these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는 이렇게 바꿔버리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멀어지게 돼요. 간접화법이 되니까. 그래서 these는 those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거를 자세하게 안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거요. 자, the clerk said to the customer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손님한테 말하고 있는 네 번째 거를 보시면은요. 자, 다운표까지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shall 나머지 이렇게 그대로 일단 쓴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clerk said to the customer를 그대로 쓰시고요. 똑같죠. 우리가 의문문이니까 어떻게 쓴다고요? if로 시작하게 이렇게 고친다고요. if라고 얘기를 해놓고요. 주어가 I잖아요. 누구랑 일치시키라고요? 말하는 사람과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if he라고 해놓고요. shall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과거형 어떻게? should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if he should
put이라고 쓰고요.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3인칭은 바꾸어도 똑같이 3인칭이라고 얘기를 했죠. put them 이라고 하고요. in the box라고 하고 난 다음에 for가 남았죠.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났냐면 you로 끝났어요. you는 누구에 해당된다고요? 앞에 나오는 주어가 말하는 대상, 듣는 사람이 되겠죠. to the customer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성이었죠. for her 라고 이렇게 지금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법이 이렇게 됐고요. 요거는 그 선생님이 공부를 할 때나 여러분들보다 지금 한 뭐 10년에서 15년 전쯤에는 이거를 되게 자세하게 복잡하게 가르치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내고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많이 강조하지 않으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이거에 골머리를 앓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표현하면은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요. 자, 화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소설 같은 데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좀 객관적인 느낌으로 묘사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풀어가지고 그걸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관찰을 해봤는데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제3자의 느낌을 강조하고 싶다. 조금 더 객관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선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주관적이겠죠. 그러니까 독자가 그거를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옮기느냐 아니면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바꾸어가지고 이 사람의 주관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옮기느냐라고 하는 그 느낌의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상황이나 사건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직접 화법은 따옴표를 쓴다. 직접 화법은 언제 발생을 했건 그때 일어난 것을 항상 현재 시제로 그냥 그대로 옮겨준다. 있는 그대로 말한 그대로 옮겨준다. 이게 직접 화법이다. 간접 화법은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있는 그 얘기했던 거나 아니면 일어났던 거를 바꾸어서 전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75페이지에 나오는 동명사 관용어구가 있는데 녹화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남은 거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와 관련된 것도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녹화는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